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으며 풍선 효과를 미리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풍선 효과는 이제 서울 밖 경인 지역으로 옮겨갈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과 2020년 사이 벌어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비슷합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11호 대책에서 아직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며 풍선 효과 선제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6.27 대책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하로 제한해 집값 폭등 지역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이번 규제 지역의 거래량도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풍선 효과가 규제 바깥 지역으로 옮겨가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미 풍선 효과를 경험한 데다 규제 바깥 지역은 6억 원 한도 주택담보대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패턴을 보게 되면 또 앞으로도 더 전체적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움직이자라는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동탄 신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구리, 인천 송도, 인천 청라, 금단 신도시 다방면으로 풍선 효과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수도권 외곽까지 풍선 효과가 옮겨가는 모습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하반기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12월 16일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LTV를 20%로 줄이고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당시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는 둔화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투자 수요가 수원과 성남, 안양 등 경기 남부권으로 이동하며 수도권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가 본격 일어났습니다. 집값 급등이 수도권 안팎까지 확산되자 정부는 2020년 6월 17일 경기 대부분과 인천 일부, 세종까지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럼에도 풍선 효과는 멈추지 않았고 인천 송도와 검단, 김포와 파주까지 확산됐습니다. 투자 수요는 대전과 청주까지 옮겨가며 집값을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반복되는 수요 억제 정책에도 거래량이 감소할 뿐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값 상승은 2022년 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나서야 멈췄고 이후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금리 인하 기조가 강한 데다 향후 3년간 서울 주택 공급 절벽에 직면해 수도권 집값 상승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2020년 경험한 수도권 풍선 효과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초기 단계의 단지들은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를 걱정하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목동 1단지 아파트. 최근 정비 계획이 확정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면서 전매 제한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늦어질 경우 금융 비용이 늘어나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 대출까지 까다로워지면서 이주비 마련 걱정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주비 대출이 이제 6억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사실 6억 가지고는 주변의 아파트로 전세로 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추가 대출이 아무래도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좀 높을 것 같으니까 그것이 조금 이제 부담일 수 있고. 이번 정책으로 재건축 단지의 신규 매매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또 1가구 1주택자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결국 조합 설립 이후에는 아파트를 쉽게 팔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최근 조합 설립 이전에 주택을 팔거나 사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로 지금 사업 시행인가 그 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3월 달 이전에는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25억, 뭐 26억 나왔던 것들이 그런 사람들은 빨리 팔아야 되니까 한 24억 정도에도 지금 물건을 한 1억 내려가지고 팔려고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투기 억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비 사업 지연과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규제라는 게 다 마이너스니까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지위양도 금지도 걸리고 대출 규제도 걸리고 재건축 사업을 지연하거나 또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들이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정비 사업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목동 재건축은 수십 년대 노후주택을 새로운 주거지로 바꿔 인구 5만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현장에서는 불안한 정책보다는 명확한 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부천역 일대에서 일부 유튜버들의 도를 넘는 방송 활동이 큰 논란이 되자 시민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건데요. 어수선했던 길거리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부천역 인근 피노키오 광장. 최근 일부 유튜버와 스트리머들이 집결해 자극적인 방송을 하면서 유명세를 탔던 장소입니다. 오늘은 부천 지역 주민자치회 등 17개 단체에서 시민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른바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 기행방송으로 수익을 올리는 일부 유튜버들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참가자들은 단합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10분가량 부천역 일대를 돌며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불쾌함과 불안을 넘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절박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천역은 더 이상 일부 막장 유튜버들의 무대가 아니라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공공의 광장으로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이어졌습니다. 막장 유튜브를 하지 말도록 설득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규제하고 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은 만들 것이고 행동할 것은 행동하겠습니다. 경찰은 최근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강화했고 부천시는 유튜버들이 장시간 머무르지 못하도록 광장 내 의자와 시설물을 없앴습니다. 광장 상징인 조형물도 조만간 철거할 방침입니다. 유튜버들이 활동하는 공간 주변의 환경 개선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바꾸었고 시민들 스스로가 이제 우리 부천에서 막장 유튜버들 BJ들로부터 우리 시민을 구해야 되겠다는 운동을 시작한 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때 하루가 멀다 하고 무질서한 풍경이 이어지던 거리. 부천역 인근 이곳 피노키오 광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일부 극성 유튜버들의 모습이 최근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낮 시간대 다시 찾아가 봤더니 실시간 방송을 하는 인원도 한 달여 전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해 한산한 모습입니다. 대책위는 연말까지 기행방송 유튜버 근절을 위한 야간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지속 추진 여부를 묻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재 추진 중인 경기 북부 대개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주민투표가 무산되며 판이 흐트러졌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열린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김종현 국회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지속 추진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가운데 이러한 이유로 행보를 멈춘 것은 아닌지 질문한 겁니다. 지금 경기본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사님 그냥 그거는 지금 현재 대통령하고의 어떤 그런 입장 차이로 인해 가지고 그냥 거두어 드린 겁니까?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비슷한 내용의 경기 북부 대개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는 올해 초부터 경기 북부에 생활인프라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 투자 유치 등 4대 분야 8대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한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북부
대개조 사업으로 해서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지금 차질 없이 오히려 가열차게 특히 새 정부 출범하면서 네. 미군 반환 공여지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김 지사에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지속 추진 여부를 정확하게 대답해 줄 것을 요구했고 소신 있게 이건 접었다. 뭐 대통령이 반대하니까 나는 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대통령 뜻과 달리 대통령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마치 우회적으로.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단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김포 서울 편입 이슈와 윤석열 정부의 주민투표 무산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표류하게 됐음을 강조하며 현 정부와 공감 속 북부 개발을 관심 있게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포 편입 문제를 정치권에서 문제 얘기를 하면서 이 판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와 같은 특자도에 대한 주민투표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목적을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북부 대개조 사업을 해서 하자 이렇게 추진을. 21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같은 자격증 취득 비용을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다른 의도가 있는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내년에 또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이 오해 소지는 아니고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학생들한테 현금으로 내보내주는 일들이 자칫 이게 의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지 아니면 선거가 있는 해쯤에 있는 학생들은 지원받고 아닌 학생들은 지원 못 받는 것은 아닌지. 3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중복 사업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청년 교통자립 지원 사업을 하고 있더군요. 네. 그럼 경기도교육청도 하고 경기도도 하고 고3 학생들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이렇게 지원해야 하는데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이렇게 지적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그거 외에 학교에서는 또 행정적으로 또 이렇게 번거로움이 또 더 생기고 해서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행정적인 측면은 내부적으로 그건 교육청이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그 수능 보고 나서 졸업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지원을 조금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을 의회에서도 고려해서 그 제도를 이제 준비를 했고, 저희도 그 학생들은 나쁘지 않다 생각해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음성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부적절한 심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임태희 교육감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단을 받았습니다. 주민 민원 해소 등을 보완해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주시 백서구 방성 1, 2에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 35만 제곱미터 면적의 장례식장 6실과 화장로 12기, 봉안당 2만 기와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 2만 기를 짓는 사업입니다. 의정부와 포천 등 인근 5개 지자체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100억 원.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의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은 필수적으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이 중투심에서 재검토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검토는 지적사항을 보완해 재심사를 받으라는 결정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꾸준히 제기된 주민 민원에 대한 해소와
공동형 추진에 따른 돌발 변수 대응책 보완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반대 주민들은 단순한 보완 요청이 아닌 사실상 반려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시민소통 부족을 이유로 지적했다는 건 양주시가 그동안 시민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시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양주시는 이번에 심사를 받은 160여 개 사업 가운데 반려도 많았다며 재검토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심사에서 장사시설의 필요성과 사업 규모, 공동형 추진 등은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민원 해소 등 2가지만 보완을 제출하면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시민경청회 등을 통해 민원 해소에 적극 나서고 6개 시의 공동 추진 협약 내용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주시는 내년 1월 다시 심사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반대 집회를 이어갈 방침인 가운데 중투심 통과를 위해서는 소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비로 인한 공사 지연이라고 하는데요. 올 연말에는 완공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송유찬 기자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이곳, 바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가하천인 굴포천 소하천 구간에 기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도심 속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665억 5천만 원으로 부평구청 사거리에서 부평일동 행정복지센터 구간 총 연장 1.5km 규모입니다. 이곳에는 총 6개의 다리가 놓이며 차들이 통행할 수 있는 차도교 2곳과 시민들이 물길 위를 지날 수 있는 보도교 4곳도 설치됩니다. 인천시와 부평구가 추진하는 제1호 하천 복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뒤에 보시면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굴포천 생태하천은 지난 9월 통수식과 함께 완공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비 소식에 공사가 멈췄고 결국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현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공정률은 약 85% 수준. 남은 주요 작업은 호안 조성과 산책로 정비 등입니다. 해당 공사의 경우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로 인해 땅이 젖으면 작업이 어려워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게 부평구의 설명입니다. 예,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올해 여름에 잦은 우천과 폭염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등 여러 사유가 겹쳐지면서 공사 진행에 다소 차질이 생겼습니다. 당초에는 9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12월로 지금 연기된 상태입니다. 호안공, 포장공 등 주요 공정을 현재 추진 중이며 11월 말까지 주요 공정 마무리하고 하천 유지 용수를 흘려보낼 예정입니다. 구는 남은 절차를 마무리해 12월 중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 11월 중에는 통수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굴포천의 옛 물길을 되살리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 올해는 준공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맘때 감기 정말 많이 걸리는데요.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도 지난해보다 2달이나 빨리 내려졌습니다. 지금 빨리 예방접종해야 유행하는 A형 독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이지만 병원이 북적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겁니다. 10월 15일부터 75세 이상, 22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가 무료 접종 대상자입니다. 어린이와 임신부는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유행하고 있고 갑자기 날씨도 추워졌고 그리고 요즘 기사에서 독감이 엄청 유행이다 해가지고 좀 빨리 맞추려고 오게 됐어요. 갈수록 요즘에 호흡기 질환이 좀 유행이다 보니까 좀 걱정돼가지고 오게 됐어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빠르게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는 12월이었는데 올해는 2달이나 빨라진 겁니다. 독감 환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만 8천 명이었지만 2023년 297만 명에 이어
지난해 23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9.1명을 넘으면 유행으로 보는데 이미 지난주 14.5명으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7살에서 12살 사이 어린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접종하신 당일부터 해서 한 이틀 정도는 무리하게 운동하시거나 음주, 사우나 이런 거는 다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다른 접종을 좀 2개, 3개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컨디션이 괜찮으시다면 2개, 3개 괜찮긴 하지만 조금 무리하거나 하시면 하나 하고 한 1, 2주 정도 있다가 하나 접종하시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건 A형 독감인데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접종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독감 유행은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며 접종 효과를 6개월 정도로 보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아이를 볼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픈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포천의 달빛 어린이병원이 규모를 확장해 어린이병원으로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포천시 1호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우리 병원이 어린이병동을 정식 개소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지난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야간과 주말, 공휴일 등 아픈 아이들의 진료를 도맡아왔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입원이 가능한 아이들의 병동을 개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포천뿐 아니라 인근 지역 어린이들까지 더 많은 아이들이 진료와 입원,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또 아주 경한 경증의 어떤 어린 아이들이 아픈 것도 있지만 그런 또 입원을 해야 될 부분 그리고 또 그런 인프라가 부족해서 여기서 입원 못하고 다시 귀가했다가 또 내원하면서 이렇게 불편했던 아이들 부모님들은 아마 정말 안심하시고. 포천 우리병원은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면서 생긴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병원으로서의 지역사회의 역할을 하고 입원실을 늘려 질 높은 치료를 하기 위해 어린이병동을 개소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소아 선생님들 중심으로 입원실에서 치료가 가능한 그런 병동을 이번에 오픈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5분의 선생님들이 또 소아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365일 열심히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번에. 포천시는 어린이병동 개원으로 지역 소아진료 공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